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스트레스 관리 특강으로 만났던 박쌤입니다. 오늘은 박쌤의 무슨 교실? 어른 교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엄마, 아빠 안 닮고 싶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닮았을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좋은 어른 되기라고 나와 있죠? 사실은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면 참 좋겠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땐 뭐 배우기 바빠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그렇죠? 이 많은 것들을 배우기에 바빠서 좋은 어른 되는 방법까지 배우려면 너무도 바쁘겠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광에 있는 청년들에게 더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해되지 않았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해되기 시작하고요. 이해되지 않았던 우리의 자녀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들이 다뤄지고 있을 거니까요. 하나씩 잘 들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인데요. 첫 번째는 보통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4가지 양육 방식이 있습니다. 그 양육 방식과 우리 부모님은 어땠을까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말이야 부모님께 하고지 못했던, 자녀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연 어떤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 4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다이애나 바움린드라는 사람, 아동발달을 전문가인데요.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총 4가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몇 가지요? 4가지. 자, 그럼 이 4가지 중에 무엇이 있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받아왔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따단, 권위주의적인 부모입니다. 어떻다고요? 권위주의적인 부모. 좀 짧게 말하자면 독재적인 부모님을 말합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특징은 주로 부모님들의 기준으로 틀에 맞추어서 자녀분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죠. 어른들이 많이 하죠. 안 된다 했다! 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움츠러들게 되죠. 불안하게 되고요.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져요. 왜?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다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할 수 있는 것이 점점점 줄어들어 버리죠. 그런데 그 속에는 사실 강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어요. 부모님이 강하니까 표출하지 못하는, 오히려 부모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표출하지 못하는 강한 분노가 이 자녀에게도 자라가고 있다는 거지. 마음 한켠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명령, 위협, 체벌, 잘못했지? 손 내, 엎드려 뻗쳐 라고 하면서 자녀의 잘못을 대화로 푸는 것이 아니라 체벌과 매로서 강한 훈육 방법으로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모는 이 권위주의적인 부모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혼란된 부모입니다. 아까 전에는 강한 틀 속에 자녀들을 가두었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녀를 방임하기도 하고요. 또 자녀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막 긍정적인 피드백이 없어요. 그래서 그닥 관심과 애정이 없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자녀들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미 부모님이 사회로부터 얻게 되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녀에게 줄 만한 애정을, 에너지를 낼 수가 없어. 왜?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 자녀에게 더 질 좋은 사랑을, 더 질 좋은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질 좋은 양육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나무가 건강해야 열매가 건강한 건 자연의 이치처럼. 그래서 이 혼란된 부모는 부모도 스스로 무기력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 양육 방식으로 자랐던 자녀들은 무기력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이 불안과 낮은 자존감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죠. 근데 사실 부모님만을 탓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 부모님도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지금 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탓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허용적인 부모예요. 이 부모님은 오히려 자식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시는 부모님이에요. 뭘 해도 오케이, 뭘 해도 오케이 하시는 부모님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정적이고 따뜻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식들을 넌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 했지. 라는 스타일의 부모님이 아니라 괜찮아.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혼내지도 않아요. 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어떤 자녀의 잘못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라 할 만한 에너지가 없었거나 굳이 그거를 뭐라 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거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판단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튼 자녀들을 통제하지 않는 부모님. 그래서 이 자녀들은 물론 그 통제 없는 부모님 사이에서 잘 순종적으로 혹은 수능적으로 혹은 독립적으로 자라는 자식이 있겠지만 반대로 충동적이고 반항적이고 오히려 사회나 어떤 어른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자신 있게 피력하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만 오히려 자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자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른들의 말, 즉 최초의 어른은 부모인데요. 두 번째 어른은 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거나 좀 의존적인 거나 좀 뭔가 목표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뭐 하든지 뭐 다 괜찮았으니까 딱히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맨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권위 있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권위 있는 부모, 어떤 부모일까요? 자, 이 부모는요, 자녀의 자율은 허락을 하되 적당한 규칙을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애정과 통제를 적절하게 이루면서 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혼나고 잘했을 때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적정선이 참 중요한데요. 아까 말했던 권위적인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잘해도 칭찬에 인색합니다. 한 100점을 맞아와야 뭐 좀 했네. 근데 하나 틀리면 너 이놈 새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권위적인 부모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장 4가지 양육 방식 중에 올바른 양육 방식이다라는 거. 그럼 답은 나왔죠. 우리는 이거 배워야 되는 거야. 이 방식을 통해서 자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여러분들이 이 양육 방식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웠다면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문제는 우리 영광군에 있는 많은 청년들은 이런 양육 방식을 받은 분들이 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배워야 돼요. 그걸 2글자로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사랑과 후원도 자녀에게 아낌없이 할 수 있고 또 자녀가 잘못됐으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으면 자녀는 적당한 법과 규칙 사이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양육을 받게 되면 사회에서는 자기의 의견을 필요할 줄 알며 규칙을 지킬 줄 아는 그런 능동적인 어린이이자 학생이 될 수가 있겠죠. 모든 부모님을 바랍니다. 내 자식이 잘 크기를. 우리 부모님도 유행하잖아요. 뭐하기만 잘하다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예, 저는 그 말을 저도 좀 듣고 자랐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무 건강하게만 자랐더니 공부도 안 하냐고 이제 뭐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님은 민주적인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엄마의 법을 따라 아빠의 법을 따라야 돼가 아니라 우리 투표하자. 집에서 투표를 합니다. 혹은 우리 그럼 다 같이 가족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보자 라고도 말할 수 있는 아주 여유 있는 부모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을 보자면 그렇다면 우리들의 부모님은 어땠을까? 자, 이제 우리가 학창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니, 유치원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내가 잘했을 때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셨죠?
아이고 우리 새끼 잘했어 라는 부모님도 계셨겠고, 어떤 부모님은 그래 애썼다. 어떤 부모님은 알았어 아빠 나 상 받아왔어. 잘했어 아빠 지금 이거 해야 돼. 예를 들자면 아빠 나 상 받았어. 네. 자 반대로 내가 잘못했을 때 너 이놈 새끼 이리 와. 특히 그런 숙제도 안 하고 말이야. 기본이 안 돼가지고 이런 부모님이 있을 것이고, 괜찮아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잘하면 돼. 이런 부모님도 있고, 아빠 나 이거 어떻게 나 성적 이거밖에 못 받았어. 알았어 다음에 잘해. 그림이 그려지시죠? 또 어떤 부모님은 아이고 잘못했지. 이거는 너가 얼마나 벌칙을 해야 되겠니? 어떻게 벌을 해야 되고 어떻게 얼마나 매를 맞을래? 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그 자녀의 잘못한 정도에 따른 체벌 혹은 훈육이 적당히 이루어지는 부모님도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안 돼!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아이고 네 같은 거 나아가서 꼭 키워봐야 아주 내 마음을 알지. 아이고 송이야. 제가 들었던 말 아닙니다. 네. 여튼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많은 이야기를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여러분들이 부모가 된다면 가장 많이 하게 될 확률은 거의 뭐 98%라고 봐야 되겠죠. 반대로 오히려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입을 확 물고 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모가 돼야 될까? 자, 그 어떤 부모가 되기 전에